네, 청기노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 MC 장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입니다. 네, 어제 붕어빵은 많이 파셨고. 네. 네, 어제 MBC 앞에서 이벤트를 하실 때 보니까 네, 지나가다 보니까. 네, 그저께 화요일이었습니다. 네. 어제가 아니고 화요일이네요. 네. 시간 개념이 없다. 네. 많이 팔았어요? 네, 그래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무료다 보니까 많이 받아가셨고. 네. 누가 만들었어, 근데 붕어빵?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 제가 또 요식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서. 오. 네. 맛있다고들 해요. 근데 반죽이랑 팥을 다 업체에서 만들어 주신 거여가지고 저는 그냥 굽기만 뭐야? 하면 되는 거여서 뭐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반죽이 들어있는 주전자를 계속 들고 따라야 돼서. 그럼. 그리고 또 단순 노동이라 그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들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붕어빵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투덜대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네. 오를만 하니까 오른 거고. 네. 맛있다. 왜 좀 나한테 좀 주지 왜 안 주고? 너무 일찍 다녀가셔가지고 저희가 준비가 되기 전에 다녀가셔서 못 드려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맞아요. 저 방송 끝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었는데 막 누가 막 소리 질러 그러니까 네.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뜨거웠던 게 이른바 정순신 파동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파동에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부실한 인사검증, 이건 뭐 더 설명할 이유도 없고, 네. 또 한 가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무력화하려고 했던 시도였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인사검증 때문에 사실 묻힌 이야기지만 이것도 사실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네. 기껏 검경 수사권 조정해놨는데 경찰 수사의 총사령탑으로 검사 출신을 안 친다? 네. 사실 이것도 엄청난 논란 소지가 있었던 건데 이제 그 소송전 때문에 그냥 묻혀버린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 두 번째 측면이었고 네. 세 번째 측면이 뭐냐면 인사에 있어서 감수성이 결여돼 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로 이 세 번째 측면, 네. 감수성의 결여 이건데 네. 요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렇게 시겁했을까? 하루 만에 그냥 후다닥 사퇴시켜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빠른 대응은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 보기 힘들었습니다. 보기 힘든 게 아니라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렇죠. 처음이네요. 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런 사람들의 숱한 의혹이 제기될 때 도대체 얼마나 버텼어요. 네. 근데 이건 하루 만에 그냥 으뜨거 해가지고 그냥 바로 지금 그 사퇴를 시켜버린 거잖아요. 네. 요 얘기를 좀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시겁한 이유가 뭐냐? 누구나 입을 모으는 게 이런 거예요. 공정에 반하는 모습이 나옴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를 훼손했다. 네. 그래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퇴를 결정을 했다. 이런 건데 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게 도대체 그 언제적 공정인데? 네. 요즘은 아예 이 공정이란 단어 자체를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집권한 다음에 공정이라는 단어 슬그머니 뒤로 빼지 않았냐? 네. 사라지지 않았냐? 네. 근데 뭔 또 공정이냐? 이런 얘기를 당장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건데요.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겁했던 이유는 그것이기보다는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정순신 파동으로 인해서 전략적 요충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 전략적 요충지요. 네. 그럼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이 뭐냐?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정순신 이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움직임을 한번 먼저 쭉 복기를 해봅시다. 지난해 말에 화물연대 파업을 이른바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올해 들어서 이른바 노조 때리기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었습니다. 네. 노조 때리기 드라이브를 걸면서 2월 하술 들어서 그걸 MZ 세대론에 접목시키는 시도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때 가서 사라졌던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꺼내들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2월 20일이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 회계장부 공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냐면 기득권, 강성 노조 피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 네. 이러면서 노조 문제와 청년 미래를 접목을 시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노조를 때리는 것은 공정을 구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런 식으로 레토릭을 펼쳤어요. 네. 이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다시 MZ 세대와 공정 화두를 꺼내 들었는가라는 거죠. 일각에선 이거를 어떻게 배경 분석을 하냐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이다. 요런 전당대회요?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준석계, 그러니까 비윤 후보들과 청년층이 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MZ 세대와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꺼내들어서 치고 있는 거다. 접합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또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좀 너무 짧은 견해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전략적으로.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뭐냐면 지지율 추이예요. 네. 자,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지난 몇 달간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추이를 보면 10월 말에 20%대 지지율에서 비로소 탈출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화물연대 파업 진압 이후인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평균 30% 초중반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박스권에 갇혔다는 얘기입니다. 네. 더 이상 올라가질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추가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표현도 여기서 동시에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간에 추가 상승 요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박스권에 탈출해서 40%대로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진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추가 상승 요인으로 무엇을 설정을 했느냐? 그게 바로 20대라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20대라고 하는 게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대충 헤아릴 수 있는데 네. 최근 조사, 그러니까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했던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의 특성이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나요. 자,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26%밖에 안 돼요. 네. 20대에 있어서. 30대하고 똑같이 딱 26%예요. 되게 네. 박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잘못하고 있다. 네. 부정 평가를 봐야 되는데 30대는 그 부정 평가가 68%예요. 근데 20대는 57%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도 낮지만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도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럼 그 사이 중간에 윤석열 지지층으로 끌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렇죠. 세대가 바로 이 청년 세대다라고 판단을 내린 쉽게 거군요.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게 20대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끌어올릴 수 있는 추가 상승 어떤 동력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20대한테 어필하는 전략이 정치적 가성비가 높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차원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호재를 확보를 했죠. 여기에 MZ 세대론을 접목을 시키는 시도가 그래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네. 거기다가 공정이라는 화두를 다시 꺼내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바로 이때 보수 언론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잘 볼게 보세요. 네. MZ 노조를 띄우기 시작했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도 분위기 그러니까 막 그 만들어 가는데 거의 선도적으로 나섰거든요. 네. 딱 되면서 이 기득권 부패 세력을 때리는 걸 넘어서 이 기득권 부패 세력을 때리는 게 청년의 미래를 열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각고의 노력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MZ 세대를 또 강조를 하고 네. 이렇게 되면서 20대 어필 전략을 본격적으로 이제 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2월 말 들어서 네. 이때 딱 정순신 파동이 터져버린 거예요. 요게. 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건데 요 얘기만 조금만 더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대를 확보하면 어떻게 되느냐 40%대로 국정 수행 지지도를 끌어올려서 안정적으로 40%대를 만약에 유지를 한다면 여기에다가 추가로 뭐가 있냐 민주당을 계속 지지고 볶는 콩가루 정당으로 만들어버릴 수만 있다면 네. 이 40%대 지지율로도 총선은 얼마든지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대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산술적 가치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고 이게 총선 승리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30% 초중반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을 40%로 끌어돌리기 위한 어떤 추가 상승 동인으로서 20대를 최우선 설정을 했고 네.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을 몰빵을 때리고 있는 시점에서 정순신 파동이 터져버린 거라는 거죠.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정순신 파동이 아까 제가 전략적 요충지를 잃어버리는 것이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네. 요 비유를 하나 들겠는데 요 비유를 들면 제갈량이 되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네. 삼국지 매니아들이 되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네. 비유를 들면 제갈량이 1차 북벌을 시도를 해요. 네. 이때 망해요. 네. 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마속 때문에 망해요. 네. 마속이 말을 안 들었죠. 이 제갈량이 내려준 전략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했다가 지죠. 그러니까 제갈량의 1차 북벌 전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부분들이 전략적 요충지인 가정을 지켜라. 네.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병참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들어가면서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였는데 네. 거기서 마속이 뻘짓하다가 잃어버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병참선이 끊어져 버리니까 1차 북벌이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딱 이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식겁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걸 병참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로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네. 이 병참선에서 핵심 물자가 뭐냐면 20대의 지지세인데 이거를 안정적으로 이 루트를 확보하고 또 루트를 더 확장하는 것도 모자란 판에 이 병참선을 지키는 요충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정순신 파동으로. 오히려 가장 민감하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한 층이 지금 어디예요? 20대죠. 20대죠. 청년층이죠. 네. 그러니까 마속골이 나버린 거죠. 네. 응? 게다가 요즘 또 곧 시즌 2가 시작되는 드라마 하나가 있는데 이게 또 학원 폭력을 다룬 또 드라마였는데 인기가 더글로리. 예,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고 특히 청년 세대가 엄청나게 반응을 했었던 드라마였는데 네. 그러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총선 지원 병력의 진군로를 열려고 했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그 진군로를 열어드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그 진군로를 지킬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그러니까 설정이 됐던 건데 그게 MZ세대론 공정가치 이런 거였는데 이거에다가 거의 폭격 수준으로 망쳐버린 게 뭐냐면 정순신 파동인 거죠. 네. 그러니까 뜨거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해야만 되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 만에 그냥 사태로 그냥 결정되어버린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제 한번 쭉 흐름을 정리를 했는데 이 흐름을 정리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 내지 윤석열 정부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네. 정순신 파동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게 그 취약점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불감이야. 불감증. 정순신 문제가 어느 정도 악성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정순신으로 낙점을 하는 순간에 네. 자 여기서 물론 제가 이렇게 진단하는 것의 전제는 정순신의 어떤 그 아들의 학폭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지연 전술을 끌기 위해서 가져갔던 소송전 네. 이거를 저는 알았다라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네. 말씀이에요. 몰랐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도 그 몰랐다라고 하는 얘기를 도저히 납득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모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사실. 몰랐다는 건 정말 제가 볼 때 납득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만 예를 들면 어제도 네. 잠깐 JB타임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어떤 쓰기 위해서 인사검증 대상에 올리면 제일 먼저 받는 게 뭐냐면 동의서부터 받아요. 네. 당신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부터 해서 이런 걸 조회를 해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해야 다 조회가 가능하니까. 네. 동의서부터 받거든요. 그러면 동의서를 받으면 이 사람은 금융거래 내역 당연히 조회하고 뭐 전과 경력부터 이런 거 소송 경력 다 조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소송 경력을 조회를 안 했다? 이게 더 웃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를 수가 없죠, 사실. 아니 물론 대법까지 갔던 사안인데. 물론 정순신 이름으로 소송이 진행이 된 건 아니죠. 하지만 네. 직계 좀비속도 보통 같이 가니까 그렇죠. 모를 수가 없어. 이거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고칼 노릇인 거예요. 사실 이제 정부 고위직들이 자녀 문제로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자녀 문제 같은 경우는 더욱더 엄중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낙점을 했다라는 데서 그러니까 확인될 수 있는 그 불감증. 네. 이 문제가 얼마나 악성이고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청년층을 주 타깃으로 설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청년층의 특성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 불감증. 네. 이게 취약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럼 이런 불감증이 나타나느냐?
우리 식구에 대한 애착, 우리 식구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애착의 부작용이 불감증을 낳았다. 네. 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취약성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착시예요. 착시. 자, 아까 제가 마속의 꼴이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정순신 변호사가 마속이 아니에요. 마속은 네. 정순신은 그냥 마속 휘하에 있는 병졸 1. 아, 네. 그죠? 병졸 1. 병졸 1. 아, 그래도 1이네요, 그래도. 그렇죠. 네. 병졸 1이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마속은 누구냐면 정순신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낙점한 사람이 마속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낙점 혹은 추천한 사람. 그렇죠. 네. 이 사람이 마속인데, 그러니까 이 진짜 마속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보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퇴를 시켰다. 그래서 모든 게 해결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게 네. 마속은 정순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참한 적도 없어요. 마속을. 네. 울지도 않았고 네. 참도 안 했고 읍참이 성립이 안 됐는데 읍참이 성립이 안 됐으니까 뭐냐면 이거 해결된 게 아닌 거지. 네. 그럼 진짜 마속은 누굽니까? 꼭 내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미 얘기 다 했는데. 마속은 마음속. 좀 무서워서 누군가의 마음속에만.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 네. 아무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데미지가 커지는 거죠. 참을 하긴 했는데 엉뚱한 병졸 1을 참을 한 거니까 마속은 버젓이 지금 계속 지금 건재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황 종료를 끌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인사검증 논란을 길게 늘어뜨려 버리는 거죠. 네. 야당이 당연히 인사검증 부실 문제를 계속 문제 삼을 거니까. 그래서 그 여파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동과 청년을 접목시키려는 그 정치적 기획. 네. 이게 타격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로 끝난다라는 얘기는 제가 못 하겠어요. 이후 계속 이걸 할 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거예요. 할 거기 때문에 완전 실패로 끝났다라는 과거 완료형으로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지금 중간에서 본다면 타격은 입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네. 이 점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마속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 정순신 파동에 있어서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합시다. 정순신에 대한 낙점이 네. 톱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대통령이 찍고 얘 시켜. 만약에 이렇게 한 거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설령 실무진에서 네. 참모진에서 정순신의 문제 그 소송전을 알고 있었다 한들 누가 인사 추천 단계에서 아니되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 네. 못하죠. 못했기 때문에 임명이 됐겠죠. 그리고 누가 인사 검증 단계에서 칼질을 해서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올렸겠느냐. 올릴 수 있었겠느냐. 네. 못하는 거잖아요. 올리지 못했겠죠. 대통령도 모르실 리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데도 추천하셨다면 내가 여기서 이걸 올릴 수 있다는 생각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런 어떤 연유 때문에 진짜 마속을 참아낸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고 지금 참아지지도 않았다라는 거고요. 네. 결국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론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윤석열 리스크에 있다. 결국은 이거다. 뭐냐? 대통령 스스로에게 있다. 그러니까 좌고우면하면서 결정을 못하는 건 리더가 보여서는 안 되는 정말 잘못된 모습이지만 거꾸로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는 것도 리더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스타일이라고 굳이 명명한다면 살피지를 않고 무조건 직진, 돌격 앞으로 직진 이렇게 돌진을 하다가 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 이게 윤석열 리스크인데 네. 정순신 파동도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늘의 분석 정말 최고다라고 또 댓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예. 딱 이 순간에야말로 진짜 진정한 읍참 마속이 좀 필요한 순간이었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저는 그래서 윤익은 경찰청장이나 네. 심지어 한동훈 법무장관까지 네. 인사검증 실패를 얘기하면서 둘 다 뭐 구조적 문제를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구조적 문제를 왜 저렇게 거론을 할까? 뭐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면피성. 네. 나 책임 없어요. 내지 근데 저한테 모든 걸 덮으시려고 저 책임은 n분의 1밖에 없어요. 네. 이런 걸로 헬스해겠는데 요거를 다르게 읽을 수도 있다. 구조적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네. 톱다운 방식으로 낙점이 이루어졌다면 어떤 용을 써더라도 어차피 인사검증은 결론은 이미 나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것도 구조적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네. 혹시 이걸 뜻한 것이었는가? 이것도 사실은 그다음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 추천 단계에서 네. 대통령실과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진복 정무수석의 그 표현을 빌려와서 한번 봅시다. 동급입니까?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보통 수평적 관계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얘기하는 건데 네. 동급이냐고. 그러면 그건 의사소통입니까? 지시입니까? 의사 하달 가능성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톱다운 방식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톱다운 방식이 만약에 실제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인사검증 부실이라고 하는 것은 격가지다. 그러면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했던 전략적 목표와 네. 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점과 윤석열 대통령이 또 선택했던 인사 카드가 오히려 그거를 망치는 네. 자기 지금 어떤 거냐면 자가당착에 빠져버렸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 어느 때보다 읍참마속이 필요했던 시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마속 하는 바람에 말을 못하고 그냥 마속이 되는 바람에 그렇죠. 그 문재인 전 정권을 바라보는 청년 세대의 부정적 의식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 시작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아이스하키 팀 구성을 좀 공정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그때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렇죠. 그게 청년 문제들이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공정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안은 그때는 좀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번 사안은 뭐 의견이 분분할 여지가 없는 너무나도 확연한 사안이잖아요. 아니 청년을 그러니까 최대의 고객으로 설정하면서 최대 고객의 니즈도 파악을 못하는. 네. 그러니까 저런 인사 실패가 나오는 거죠. 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네. 자, 임금님교의 캔디님,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입술이 마를 날이 없을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거짓말하느라고? 그런 거요? 숨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뭘 몰라. 자, 그리고 순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습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님, 직언을 하는 참모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듯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식겁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 인사 그 낙점할 때와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그러니까 낙점 단계에서 인식을 못했으니까 네. 식겁했던 거잖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대통령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없던 일로 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전에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역으로 지금 추산하면 그게 문제의 핵심이다. 결국 네. 그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M장은 짤때리 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빵.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